건물 철거 현장의 토사가 인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사 무더기는 차가 다니는 차도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췄습니다. 광주의 철거 현장 사고와 판박이 같은 모습입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부산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12m 도로를 20m로 넓히기 위해 확장 구간 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 토사 잔해 위로 굴착기가 올라가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한 토사물이 밀려나면서 인도로 쏟아진 겁니다. 사고 현장은 다행히 많은 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처음 발견돼 조치가 빨랐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도착하였을 당시 공사 가림막이 도로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즉시 저희는 보행자 통제 등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경찰은 즉시 철거 작업을 중단시킨 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공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과자들을 챙긴 여성. 같은 상가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사장입니다. 계산대에서 결제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나갑니다. 계산을 하고서는 뭐 갖고 간 건지, 아니면 이후에 또 다시 물건을 갖다 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계산을 했는지, 그 다음 날까지 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석 달 전인 무인 매장 개업 직후엔 가게 문을 열어두기 위해 바닥에 껴둔 지시대를 치워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취재진이 편의점 사장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만 절도 혐의를 자수해 즉결 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 본사 측에선 업주가 급하게 과자를 빌려간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업주는 같은 상가에서 비슷한 업종을 하니까 장사를 방해하려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나온 직원도 비슷하게 면박을 줬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은 한 건물의 동종업계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자기네가 물어보는 거래요. 근데 꼭 제가 거기다가 알릴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세무서에 똑바로 신고를 했고. 편의점과의 불편한 동거에 가게를 내놓을까 고민했다는 무인 판매점 업주. 사과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이웃 상인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게 돼 씁쓸할 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 4일 인천 간석동의 한 골목길.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승용차를 몰고 온 운전자에게 비닐봉지를 건넵니다. 운전자는 퀵서비스 기사인 조선훈 씨. 위축된 어르신의 모습에 뭔가 수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물건을 건네준 사람이 아주 나이 드신 노인이고 외관상으로 좀 서민층으로 보였어요. 아주 짠해 보였어요. 더 이상했던 건 최종 수령자인 A씨. 특별한 이유 없이 배송지를 2번이나 바꿨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확신한 조 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마음먹고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장소가 계속 바뀌어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추가 비용을 달라고 일부러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을 부른 겁니다.
A씨는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 씨가 경찰과 함께 봉지를 열어보니 테이프에 칭칭 감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엔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만 원권 한 다발, 500만 원, 100만 원권 세 다발에서 800만 원이 은행 큰 봉투에 2겹으로 쌓여 있고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온 A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신용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어르신에게 접근한 뒤 대부업체를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학교 인근의 한 동전노래 연습장. 복도 한쪽에 공부용 책상들이 놓여 있고 노트북을 충전할 멀티탭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름하여 만원의 행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주가 고심 끝에 짜낸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홀로 공부와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겁니다. 노래방에서 방음이 되는 공간이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거기서 충분히 한 7시간 동안 내가 10,000원만 제공을 하고 시원한 공간에서 에어컨도 나가고 안전한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폐점 위기까지 몰렸던 동전노래 연습장 업주 김아름 씨는 지난해 말 아예 스터디 카페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방음제와 흡음제 덕에 소음 걱정 없이 공부하기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석 달 전부터 매출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과 화상회의 장소가 필요한 회사원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특히나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방음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올해 5월 전국의 직원을 1명 이상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2월보다 11%나 줄었습니다. 폐업한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신으로 돌파구를 찾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겁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무작정 정부 지원만 기다릴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6일, 15살 아리엘 양이 동네 의료원에서 1회차 접종을 받습니다. 성인 1차 접종률이 63%를 넘기면서 이제 60만 명의 12세에서 15세 접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You always want the best for your children, and here too, I did not have concern because I was certain that this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my child, for my daughter.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1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독일도 이달 중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을 가장 먼저 승인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일상 정상화와 대면 수업 재개 국면에 접종을 더욱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We're going to end this outbreak for absolutely certain. And the vehicle to ending it is vaccination. And that's what's going on right here. 이런 가운데 화이자는 11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이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과 성인보다 더 적은 분량을 접종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는 한 회차에 10마이크로그램씩,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에는 한 회차에 3마이크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과 핀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4개국의 임상시설 90곳에서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Por lo tanto, queda aprobada la ley de Bitcoin.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3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법정 통화 지정을 이끌었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화산 지열을 이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가 대량 필요한 비트코인 채굴은 화석 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늘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땅에서 수증기가 솟구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뒤 기술자들이 새 지열정을 팠다며 그 주변에 비트코인 채굴 허브 설계를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은 올해에만 29,000달러대에서 64,000달러대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커 법정 통화 역할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Verdad? Si yo creo que el problema aquí se da cuando usted invierte en el Bitcoin, ¿verdad? Y entonces ahí sí está sujeto, digamos, a esa volatilidad extrema que presenta, ¿verdad? 또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당한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 뜯긴 비트코인 중 85%를 FBI가 회수하면서 보안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70% 이상이 은행 계좌조차 없는 나라에서 복잡한 개념의 비트코인에 접근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는 기본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고 칭하이성은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세 번째로 채굴장 가동을 전면 중지하는 등 단속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남편의 첫 해외 순방에 동행한 질 바이든 여사. G7 개최지인 영국 도착 직후 미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연설에 나섭니다. 이때 연단 뒤편에 앉은 장병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영부인은 남편에게 주목하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려 거수 경례를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Joe, pay attention. 영국 총리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입은 재킷도 화제입니다. 2019년부터 입어온 재킷인데 등 쪽에 러브, 사랑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Oh, the love? Yeah. Well, I think that we're bringing love from America. I think that this is a global conference and we're trying to bring unity across the globe, and I think that's important right now. 외신들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2018년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입은 옷과 비교했습니다. 당시 멜라니아 여사는 난 정말 신경 안 써라고 적힌 재킷을 입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분에 넘치는 배우자를 만났다며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I told the Prime Minister we have something in common. We both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I'm not going to descend from that one. 사상 첫 직업이 있는 영부인이 된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이번 순방을 위해 몇 주간 공부해왔다며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다는 농담으로 남편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상영 지역과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예정입니다. SNS에서도 김영진 디자이너의 새로운 한복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봄이 온 궁궐에서 사랑스러운 공주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른 나라 공주들이 궁궐로 놀러오는 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똑같은 영상 광고를 올렸을 때 이게 타임스퀘어에 상영이 됐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거는 세계인들에게 받아들인 입장이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풍선곰이 한옥을 비집고 나와 반갑게 맞아줍니다. 세계 각국에서 풍선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임지빈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입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눌리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곰. 우리 문화유산 곳곳에 등장해 사람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가상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벌입니다. 10월부터는 두바이 엑스포에 문화유산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개로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코스는 올해 3개를 초과해서
지금 10개로 지금 운영할 그 계획입니다.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50개에 이르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전시장 앞에 관람객들이 몇 겹씩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100m 이상 늘어선 줄은 끝이 안 보이고 휴일엔 꼬박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진행 요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밀려드는 관람객을 맞이하느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게요. 우산을 앞에 비닐 받아서 입장하실게요. 내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관도 다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분노의 질주와 컨저링, 크루엘라 등 외화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7개월 만에 한 달 관객 40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형 블록버스터 개봉 때문에 작년 이맘때보다 관람객이 3배가량 늘었고요. 다음 달에는 개봉을 미뤄왔던 영화들이 여름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형 서점도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가 많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오프라인 판매가 전체의 절반 비중으로 늘었습니다. 공연은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를 비롯해 유니버설 발레단의 돈키호테, 국립창극단의 귀토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객석 뛰어앉기로 평상시에 50에서 70% 판매되는 것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그립고 사람 냄새가 더 맡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공간에 가서 뭔가를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문화 쪽이 마치 선도하듯이 이렇게 보복 소비의 어떤 그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에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여름방학 호재까지 겹치며 문화계는 더 활기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군사분계선과 10km 정도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고성 명파 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경관, 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높이 3m, 길이 130m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된 겁니다. 철책이 설치된 지 40년 만입니다. 철책 사이 좁은 통문으로 드나들던 불편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군인들한테 여기 통제 안 받고 저희 설책선이니까 여기 마음대로 해수욕도 하고 여기 있으면 해산물이 많아요. 여기 고기도 많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가서 고기도 잡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72억 원을 들여 강원도 동해안에서 철거한 철책은 92km.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모두 130km 철책이 사라집니다. 1960년대 무장간첩 침투 사건 이후 동해안에 대대적으로 설치됐던 전체 철책 183km 가운데 70% 정도가 제거되는 겁니다.
안보 공백 우려도 있는 만큼 철책을 철거한 구간에는 국방부가 열 영상 장비 등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구간이 53km 있는데 추가 철거가 필요한 한 9km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하고 관련 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철책 철거 이후 해산물 불법 채취와 무질서 행위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변 인공사면의 야생화가 꽃물결을 잃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강 그리고 활짝 핀 꽃이 한데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도 꽃망울을 터뜨린 야생화를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언니 동생이랑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왔는데 저녁이나 주말에 가족들이랑 와서 사진도 찍고 산책하고 가야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수도권에서 단양을 찾은 관광객들도 만개한 꽃길에 푹 빠졌습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꽃이 예쁘게 펴 있어가지고 보러 왔거든요. 꽃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야생화가 심어진 인공사면은 지난 1985년 조성된 것으로 그동안 노후화로 토사 등이 강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단양군이 지난해 10월부터 단양호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사면에 야생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2.4km로 이 구간에 금영화, 꽃 양귀비 등 12종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이달 초부터 피기 시작한 다양한 야생화는 오는 10월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강변을 화사하게 수놓게 됩니다. 단양 강변을 수놓은 꽃길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이면서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불경을 나무판에 새긴 경판이 모두 81,352개. 고려 고정 23년, 서기 1236년부터 16년 동안 만든 국보 제32호 8만 대장경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고자 호국 안민의 정신으로 새긴 8만 대장경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고 대장경판이 있는 건물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대장경판이 보관된 법보전 내부는 어떤 인공 장비도 없이 수백 년째 완벽한 항온 항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800년 이상 이렇게 오늘 21세기인 오늘까지 고스란히 원형 그대로 손상됨이 없이 보존된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대장경판이 조성 800년 만, 해인사 봉안 60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오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장경판전 안까지 둘러보는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작년 그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지치고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힘으로 조성한 이 8만 대장경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격 개방을 앞두고 이 내용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에는 불자들과 관람객들도 같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힘든 시기에도 이 문화재를 잘 간직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를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이런 시기가 지나면 더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탐방 예약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받는데 다음 달 4일까지의 예약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장난감으로 어질러진 아이 방이 연상됩니다. 마음껏 놀며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던 어릴 적이 떠올라 마음이 오히려 즐거워집니다. 아이의 장난감은 커다란 도예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흙과 불로 만든 도자기는 때론 의도한 색깔과 형태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의 태도에 따라 선물 같은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려진 색들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 손을 떠나서 거기서 완성되는 것들, 그런 데서 오는 푸근함 같은 것들. 시간이 만든 비가 내립니다. 작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끊임없이 실에 둥근 가죽 조각을 꿰습니다. 아이가 구슬을 꿰는 것과 비슷한 반복 작업에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쉼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작품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행복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 모양 금속이 이어진 추상 조각이 빛을 받자 벽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조각이 회화가 되는 이른바 그림자 조각입니다. 철로 만든 것처럼 단단한 현실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우리를 꿈결 같은 세계로 인도하고 어릴 적 그림자 놀이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동심 속에서 내가 살아왔었던 어떤 한 순간, 그 시간들 속으로 빠져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지혜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지친 현대인. 젊은 작가들의 전시는 놀이도 사람의 본성이라는 점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